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 정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촌 조카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혔는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직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입원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 네네. 사실상 현재 정상적으로 교수직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학권,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휴직계를 처리하고 조금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지금은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제 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휴직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판단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SNS를 통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일단 검찰이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 그 6일 날 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그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표창장의 그 위조 시점이라든가 방법을 특정을 할 수 있는 그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다. 표창장 기재 일자가 2017년 9월 7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위조 시점 바로 직후가 서울대 그 의전원 그 입시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시기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대 그 의학 전문은 그 압수수색 그 과정에서 조 장관 딸이 제출을 했었던 그 위조된 표창장 4번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위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하는 시점하고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위조 사무소 행사 목적이 보다 더 명확한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동양대 사무실이라든가 집의 PC에서 그 압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표창장의 파일 시기도 그다음 이 표창장에 그 직인이 찍힌 그 시기보다도 이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일을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파일 작성 그 시기가 찍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주제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은 이 연일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오촌 조카를 이제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까지 공범으로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수사를 진행하냐면 횡령 혐의로 오촌 조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횡령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코링크 P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금원으로 설립이 됐고 그 동생 명의를 차용을 해서 유상증자 대금도 됐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공모해서 이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이익의 기속 주체가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피의자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런 반론을 할 겁니다. 나는 이 돈을 많이 그 빌려주거나 또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이나 횡령 배임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나는 돌려주고 돈을 변제받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이 오촌 조카가 서로 횡령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불법적인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 그냥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하라 또는 이 회사가 좋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움직였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상충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어찌 됐든 이 공모 혐의에 지금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오촌 조카에게서 10억 원을 받은 부분이 왜 받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왜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오촌 조카하고 이 조국 장관의 그 부인하고는 일종에 있어서 이 코링크 P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고리로 해서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는 단순히 뭐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좀 의혹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당시에
그 조범동 씨가 2017년 3월에 말이죠. 오촌 조카가요? 예, 오촌 조카죠. 그리고 확실히 그 좋은 사업이 3개 정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네.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그 2차 전지라든가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이제 그 가로등 그 전멸기 사업과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그것을 그 제의를 했었던 2017년 3월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선이 거의 그 확실시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자기하고 이 조국 장관하고 이제 둘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저 사람이 나의 오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2017년에 이제 그 실제로 그 가로등 전멸기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웰스 CNT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금년인데요. 6월 달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 그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그 공공 그 국정과제, 그러니까 100대 국정과제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 그 조범동 씨가 국정과제 사업을 쪽집게 같이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라고 네. 하는 그 정황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조 장관 부부가 이 깊숙이 개입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 장관 부부라고 하면은 조국 장관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은 그동안에 이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검찰 수사도 향하는 그 방향을 보면 조국 장관이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또 결국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 가담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여부조차 지금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어서 그 다음 단계인 조국 장관이 공모했다라는 점은 지금 밝혀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좀 억측이다. 왜냐하면 예. 일단 정경심 교수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가 밝혀지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가담했는지가 나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정 교수가 어떤 10억 원을 받았다. 예. 그리고 자문료를 얼마를 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네네. 특히 이 자문계약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예. 정 교수 측은 내가 어떤 영어 학자로서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의 실체가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부부가 어떤 데 막대한 투자라면 말합니다. 누구 빌려줬어? 예. 어디에 투자했어? 근데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공모하여가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만약 이 사건을 기소를 한다면 그 꿰매야 될 단추가 굉장히 여러 단계인데 네. 첫 단계, 두 단계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쯤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